사랑합니다. 저는 예수의 꽃돈의 형제회 김현석 요한 수사신부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예수의 꽃돈의 형제회 입회를 했고, 지금 현재 수련장 및 신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석 요한입니다. 저는 제가 이 단락을 맡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2019년도에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사제서품을 받고 또 아마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이 단락을 맡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고 어떠한 뭐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이미 그 말도 아주 옛날 말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글로벌 시대. 이미 우리는 이 해외라는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거에 그러한 거부감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단락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대학생으로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 배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내가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졸업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 안에서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하나의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단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알아볼 내용들은 꽃동네 해외 진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나가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나라들에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이것을 하게 하는 선교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선교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종교적 의미가 아닌가. 신부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나중에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이 선교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나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만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과 누군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길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동네가 진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한국에서 우리가 아마도 우리 꽃동네 대학교, 카톨릭 꽃동네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꽃동네라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 안에서 이 한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꽃동네라는 의미는 이미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적으로나 복지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꽃동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표되기도 하고, 이제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버려지고 의지할 곳 없이 죽어가는 이들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사람 그리고 혹은 외국에서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 안에서는 이 버려지기도 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수사 수임들이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길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따뜻이 맞아들이고 보호하고 치료하며 그들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꽃동네의 구원 사업은 국가, 종교, 문화를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잘 케어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학생분들은 간호학과가 되었든 사회복지가 되었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더 전문적이고 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꽃동네에는 세계 각국의 가장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이들을 찾아감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 자매는 1996년 필리핀 마닐라에 수도자를 파견하며 해외 꽃동네가 시작되었고 현재 20개국에 수도자를 파견하고 그 영성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꽃동네가 지금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양옆에 보이는 사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런 가족도 되어주고 또 친구도 되어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 졸업을 했던 수사님들, 수임들이 그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해외로 나가서 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꽃동네 가족들이 되겠죠. 그 복지 혜택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더 전문적이고 또 더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수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해외 꽃동네가 이제 진출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 때문에 조금 남아메리카 쪽이 잘리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쭉 보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개국에 우리 꽃동네가 나가 있습니다. 이 20개국의 공동체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 우간다 이렇게 이 나라의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의 또 수사님들이 계시고 로마에 계십니다. 로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 신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곳에 우리 수사님들이 공부도 하면서 그곳에도 또한 이제 국어를 하고 있는 노숙자분들이 계시기에 그곳에서 또 이 꽃동 내에서 본인들이 배우신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열정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죠. 인도에서도 우리 수님들이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또 방글라데시, 또 미얀마, 또 종교적 분쟁이 있는 미얀마, 그죠? 아니죠.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 문제가 있는 미얀마에서도 우리 수님들이 가난한 분들, 그리고 그러한 버려지는 분들을 잘 케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우리 언어학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수님들이 이 코모도 섬이라는 곳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비록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 수행들이 잘 살고 계십니다. 또 호주에도 우리 수사님이 한 분 가셔서 살아가고 계시고, 또 필리핀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꽃동네가 제일 먼저 진출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캐나다와 미국, 북아메리카에 있지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또 내 마약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케어하려고 우리 수사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남미 지역, 지금 현재 가장 정치적인 문제죠. 대통령이 살해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IT라는 곳에서 우리 수사수님들이 그 작은 마을 안에 계시는 우리 300여 분의 가족분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메이카에도 있고요. 또 파나마, 이 파나마 운하가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수사님들이 또 열심히 그 안에서도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중남미 지역, 남미의 수사님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파라과이에도 우리 수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이렇게 요즘 우리 꽃동네에서 가장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고자 하는 나라들은 바로 아프리카 지역과 중남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올해 가나와 저희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우리 수사수님들이 파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별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출한 1996년에 필리핀 꽃동네를 시작으로 하여 1998년도에 미국 꽃동네, 2006년도에 방글라데시와 로마 꽃동네, 2007년도에 우간다 꽃동네, 그 다음 2008년도에 인도 꽃동네, 2012년도에 IT와 캐나다 꽃동네,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 꽃동네, 2016년도에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꽃동네, 또 2018년도에는 자메이카와 파나마 꽃동네, 또 2019년도에는 미얀마 꽃동네, 2021년에는 베네수엘라 꽃동네, 2022년 호주 꽃동네, 그리고 2023년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년도에는 가나 꽃동네와 온두라스 꽃동네가 진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출했고요. 자, 그러나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도 이렇게 진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 말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두 나라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그만큼 긴박하고 버려지는 사람,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이 꽃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죠. 해외에서는 인도적 지원, 생활시설 운영, 그다음에 지역 개발, 그리고 장학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꽃동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노숙인들, 취약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재난 지역의 기초적 생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겠지요. 이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거나 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정부가 관련된 법령을 잘 꾸리고 있는 곳이라면 그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수도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혜택의 사각지대 안에 사각지대 밖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혜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혜택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들이 도와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사실 이제 꽃동네가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집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이 그 사람들을 모셔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누군가의 혜택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본인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와상 환자분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베드리드라고 하죠.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홀로 사는 독거노인 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시설을 건축을 하고 그러한 건물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모셔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고 집중적인 케어, 뭐 복지적 혜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적 지원, 이제 집중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와 교육 서비스 연계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고아일 경우에는 그 아이가 정말로 이 초, 중, 고나 그에 합당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부분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주민 교육과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이나 우리 공동체가 나가 있는 그 속해 있는 곳에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라든지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축제에 우리가 뭐 참석을 한다든가 그 축제를 도와준다든가 그러한 실질적인 뭐 현실적인 일들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할수록 우리가 그 지역 안에 이러한 시설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뭐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기부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봉사하고 싶을 때는 봉사하러 와서 그렇게 자기 지역 안에서 오셨던 분들에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서적 측면도 그렇고 그분들의 생활 면에서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장학 자금을 마련해서 정말로 가족들이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 혹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나 그분들이 이제 자식들, 손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돈벌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가정들이 있죠. 그러한 가정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유학생활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소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얼마 전에 25주년, 그러니까 1996년에 진출하고 나서 이제 25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필리핀 꽃동네가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곳에는 어떠한 공동체들이 있고, 어떠한 시설들이 있고, 또 어떻게 지역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에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또 우리 지금 이제 수사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베이테라는 지역에 슈퍼태풍 난다가 이렇게 상륙을 했습니다. 초속 315km로 슈퍼태풍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많은 이제 건물로 날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7일에 교황님이 그곳을 방문하셨고 그 집에 대한 축복을 청하고 또 그 집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꽃동네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세부 많은 분들이 한국분들 많이 아시는데 세부 꽃동네도 이제 이쪽에 노숙인분들이 많아서 살아가고 있는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25주년 기념 영상을 보았고요. 이렇게 이 필리핀의 이렇게 수사 수임들이 사시는 모습과 또 어떻게 시설들이 생겼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그 많은 나라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선교가 무엇이냐?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기도 하죠. 근데 그 뜻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다면, 선교는 파견의 뜻을 지닌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말입니다. 즉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이 인간에게 이제 오시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를 할 때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꽃동네가 이렇게 많은 곳에 해외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외 선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희의 시작이 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을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종교적인 차원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항상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한 적도 없고 이제 간호학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내가 이제 생로병사, 내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안에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바뀌는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기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인간이 바뀐다는 것은 언제 바뀌는 건가? 바로 내 삶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 인간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끝을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 끝이 어딘지 알려주고 그 끝 이후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 차원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꽃동네, 카톨릭 꽃동네 대학교 이 학생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를 배우고 이 사회복지학과를 배우면서 이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를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전에 우리가 꽃동네가 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의지할 것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을 우리 가족처럼 모시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를 그리고 식사가 필요하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것이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그분들에게 복지 혜택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복지사업 안에서는. 그 이제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이 세 나라를 갔다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20개국 중에 한국을 이제 제외를 한다면 3개국이 되겠죠. 제가 그 나라별로 이제 좀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는 무엇을 얻었는가? 다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인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종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다양해요. 심지어 같은 동네 안에 있어도 종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내 안에 있는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게 인정해 주는 것. 이건 제가 살면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딱 느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여지까지 스케치북에 무엇인가를 칠해야 한다면 금색으로 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색으로 내가 도화지에 칠하다 보면 무지개는 못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개를 그리기 위해서는 7가지의 색깔이 필요한데 나는 금색이 제일 좋다고 금색만 가지고 있고 내 도화지에는 금색만 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는 무지개를 못 그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모든 문화들과 사람들을 접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 제가 이게 인도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인도에 살았는데, 처음에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인도의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고 생활을 하고 또 밥도 웬만하면 손으로 먹고 이 수인들이 이제 불쌍해 보이셨는지 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다 주긴 했는데 이 손이 어느 순간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인도는 수염을 기르는 것을 뭐라 그럴까 멋있는 남자의 멋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길렀습니다. 재밌게 맛있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거기에 오남 축제라고 지역 축제인데 우리 시설에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태한테로는 뭐 제가 신부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특히 아이고 어떻게 막 이렇게 불안함과 이제 뭐 걱정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게 막연히 막 그런 뭐 만용이나 그런 걸로 느껴지진 않았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매사 떻게 이렇게 발전되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인도네시아에서 저기 제가 이렇게 생활했던 모습입니다. 어떤 이제 다른 이제 가난한 지역에 방문하게 됐고 또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같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저기 축제도 저희가 참석을 했고요. 우리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수혜인들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그 이제 우리 꽃동네 은인들입니다. 이제 은인분들, 그 인도네시아 꽃동네를 직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예뻐요. 예, 항상 이게 그 작은 손으로 막 무거운 거 다 나르고 이런 거 보면 참 제가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예뻤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뻤는지는. 자, 마지막으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가족애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많아요. 가족이 이 동네에 이 가족 그냥 다 가족이에요. 다 사촌이고 옆집 건너면 내 사촌이고 옆집 건너면 저기 내 와이프 아내의 뭐 동생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집에 무슨 경조사가 생기면 그 근처에 있는 가족들이 다 와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축하해주고 또 생일 뭐 애니버서리라 그러는데 기념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항상 저는 이제 생일만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기념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항상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손님들을 막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더라도 파티를 열어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한 이제 문화들이 많다.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문화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기부를 하는 형태도 이제 돈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필리핀에서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늙었죠. 점점 늙고 있어요. 이제 우리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중고등부 이제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밑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저희가 레이 때 이제 빅팀이라고 하죠. 이제 피해자들과 함께 어,
피해자들 위해서 만든 그 센터 안에 있는 직원들이랑 거기에 봉사자 이제 청년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위에 이제 보이시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드레스 입고 있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우스 오브 엔젤 천사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여자 아이들, 여자 고아 아이들을 이렇게 수행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제 후원하고 있는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이제 신부님들, 주기님들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었고, 저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지역에 이제 지역을 방문을 해요. 10월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벽이라는 뜻인데 바닷가 근처로 해서 판자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태풍 피해가 가장 많이 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람 피해도 있었지만 바람 이후에 오는 쓰나미가 그 판자촌 지역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바다 근처에 저렇게 낮은 지형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쓰나미를 피하지 못하고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산이 있는데 산이 다 이제 하얀색이었던 거예요. 왜 하얀색이냐 물어보면 바다가 넘쳐서 그 산을 덮었는데 이제 나무의 잎이라든지 바닥이 소금기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태풍 피해가 있고 나서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체들이 바다에 많이 떠밀려 갔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 시체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물고기를 잘 먹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원조를 받으면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에는 또 아라오 부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파견 나온 이제 육군 국군들이 많이 고맙다 하더라고요. 많은 이제 시설들, 이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빨리 재건을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던 사진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선교, 이 선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선교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선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즉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의미도 사실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아가는 사람, 즉 문화와 종교나 그런 것들을 초월을 해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모든 것 안에서는 우리가 제가 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데 그들의 친구로서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나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나의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의 공간을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쉽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그리고 좀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동네가 그러면 이 꽃동네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배우자가. 이 무슨 뜻이냐면 꽃동네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설자 오은지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배우자가 배우자를 버리지 않으면, 즉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버린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보살필 가족이 없거나 버려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케어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꽃동네는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꽃동네의 목적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단순합니다. 꽃동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살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피고, 배우자 서로서로가 보살피는 것, 즉, 가족 안에서 누리는 사랑,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사실 이 꽃동네가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삶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심사숙고한 결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삶,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아마 선교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꽃동네 안에서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게 하는 것, 언어와 환경과 문화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이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삶이라고 저희가 항상 우리 수사수님들이 우리 본인 스스로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인데요. 이 선교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복지 혜택과 어떠한 이제 의료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러한 작업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를 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 네모닷과 논 하벳이라는 말인데 이건 라틴어 격언이기도 한데 한국말로 뜻이 적혀 있죠.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저의 아쉬움이 나와 있는 그런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가톨릭 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제 코토네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 코토네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같은 거라면 지금의 나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이 배우겠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지요. 지적인 것도 가지려고 할 것이고 또 열정적인 부분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의 경험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이 지금 앞에 있는 뭐 간호학과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학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내 안에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가족한테 의료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나는 의료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열정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산소 포화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기루에 떠한 가래가 이렇게 막혔을 때 어떠한 석션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약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지, 그럼 어떠한 시간과 간격을 주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은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다 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앞으로도 내가 만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아직 만나지 않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시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어가 안 통한다면 더 언어 공부를 하고 싶게도 되기도 하고, 언어가 돼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는 이 마음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 더 많은 가능성과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직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교를 하면서 특히.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인 것이죠. 더 좋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문화와 언어와 생각이 다른 그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이 자리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 내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 안에서 만약에 이것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것이 이 미래를 위한 현재의 시간이라면 그 현재 시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할 것인가, 내가 내 안에 지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열정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나의 지적인 능력들을 더 함양하여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서 더 좋은 퀄리티, 더 좋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이제 필리핀 사랑의 집, 이제 우리 남자아동 복지시설에 있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우웅진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When you love, you become love입니다.
네가 사랑할 때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 라틴어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좋은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행위와 태도와 그 말투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좋은 행위를 많이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도 알지도 모르게 내가 알지도 모르게 내가 좋은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많은 좋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나의 삶의 행위가 내가 오늘 이 24시간,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가 결국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이든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노력들이 쌓아지면서 그런 좋은 습관들이 많이 쌓아지면서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 이 많은 제가 좀 많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는 이제 이 신부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어, 이런 의미들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하고 와서 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얼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는가를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참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되겠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스스로의 뭐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가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는 제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내가 만날 이제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준비도 되겠지만, 사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선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그들의 친구와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있는지, 머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행복하시고,
또 어디선가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그 강의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언제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 우리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어,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수고했고 정말 사랑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강한 그런 자신감이 강한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잘 준비하고 더 이렇게 나눌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꽃동네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